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단독 서울시청 상공서 핵 터지면 36만 명 즉사. 어제자 동아일보 북핵 관련 기사 제목입니다. 시층 인근 주민은 몰수하고 200만 명 사상의 반경 300km까지 수십 년간 낙진과 방사능 노출을 피해가 이어진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 최단 거리는 20km대입니다. 서울에서 평양 직선 거리는 200km대. 기사대로면 서울에 핵이 터지면 평양도 방사능 낙진이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게다가 한 발만 쏘고 전쟁이 끝납니까? 핵전쟁이 나면 서울 시민만 죽는 게 아니죠. 한민족과 한반도 전체가 죽는 거지. 분석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북한이 어디 인도쯤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주 전 조선일보는 전술 핵만이 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수 정권은 진작에 전작권을 받았어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작전권도 없는데 무기만 늘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필요 없고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보수 매체를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건가? 작년에 북한이 2번 핵실험할 때 박근혜 정권 휴전선에서 확성기 튼 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좋으면 지난 9년 보수 정권 때 전쟁 안 하고 뭐 했나요? 보수 매체가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의 문제는 그래서 대체 어쩌자는 건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북한 뉴스가 아주 그냥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네, 핵실험이 워낙 큰 뉴스라서요. 근데 핵실험은 많이 했어요. 6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2번 있었다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작년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강경 대응을 얘기하고 확성기를 틀었죠. 정말로 확성기를 튼 게 전부였어요. 초강경 대응 얘기하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면 전쟁하지 그랬냐고, 9년 동안. 자, 일단, 뉴스를, 북핵 관련 뉴스가 많겠죠, 처음엔. 예. 네,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통화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의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푸는 걸 승낙했다는 표현 자체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작권 자체도 미국에 있고, 예, 그런 제한 협상을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대신 해구산에 이제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결과. 근데 이번에 탄두 중량을 해제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성과라고. 구조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략핵 요즘 하잖아요. 전술핵 참. 전략핵은 도시 정도를 상대하는 거고 전술핵은 예를 들면 탱크 부대처럼 작은 단위를 작은 거예요. 그냥 전술핵이라는 게 조그만 핵인데 전술핵을 들여오면 우리 대가가 있죠. 한반도 비핵화 이건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도 얘기할 것이고 여기 이 동북아 지역에 이제 핵 도밀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긴장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도 중량 제한을 풀면 이게 그러니까 로켓 앞에 탄두를 이때까지는 몇백 킬로 이렇게 제한했단 말이죠. 네, 현재 500kg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몇 번 풀었는데 고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폭탄. 그러니까 핵은 아닌데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풀면 이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약이죠. 네, 일종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무거우면 멀리 못 나가잖아요. 됐다 무거운 거 달아서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 됐다고 무거운 걸 날리려면 사거리도 길잖아요. 사거리도 굉장히 긴 로켓을 만들 수도 있죠. 예, 뭐 하여튼 보수 정권이 했었어야 할 일인데 이래서 하는 겁니다. 스피커만 틀다가 확성기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저는 뭐 그냥 아주 얄팍하게 하는데 후조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의미를 짚어주도록 하겠고. 자, 그 외의 뉴스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어서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규탄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방식 해결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뭐 해야죠, 이런 통화. 자, 다음은요. 네,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합동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을 가상의 목표로 삼고 미사일로 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뭐 위력 시위 해야죠. 다음은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별도의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을 채택하진 않았는데요. 예,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가하는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 대열엔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대북 해법에 있어서는 엇갈렸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초강력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요.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론을 앞세웠습니다. 이것도 뭐 그랬겠죠. 예. 어차피 견해는 갈리고 의장 성명, 언론 성명 이러면 채택될 리가 없고 지금은. 예,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에 초안을 만들고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더 강도 높은 제재. 북한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와 단절하겠다. 예,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것도 트위터도 했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당장 미국에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망한다고. 예. 네, 제임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과 가장 큰 교육국가인데 중국과 모든 교육을 끊으면 미국이 망해요. 지금은. 예,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대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뭐 실현 가능성 없는 뻥을 너무 많이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자 뭐 미국 언론들도 쏟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는 기사가. 예, 그 전날 한국에 대해서 비판한 트위트. 무슨 상대 국가에 대해서 트윗으로 대통령이 비난을 한다니 그것도 한 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기사가 쏟아졌어요. 왜 한국 비난하느냐. 뉴욕타임즈도 그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왜 한국과 싸우냐.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지니까 안보 문제, 외교 문제하고 통상 문제 FTA죠. 그거 왜 섞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뭐 워싱턴 포스트 보수지인데 왜 한국 비난하냐. 그러면서 FTA 폐기를 동시에 거론해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김정은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민주당 간사나 뭐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왜 지금 분열하는 모습을 동맹과 그런 이야기. 한미 FTA 폐기하면 동맹 복구 안 된다. 이건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작 미국 주류 언론들이나 주류 정치인들이 왜 한국한테 뭐라고 하냐 하는데 보수 매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고.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뉴욕타임스 기사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적조차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바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편을 들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보수 매체는 진보는 종북이다. 종북이고 북한을 약하게 상대한다. 이 이미지를 계속
신나서 그런 프레임을 유포할 적기라고 보는 거죠. 아주 신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전쟁 날 것처럼 오늘자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이제 군 수뇌부를 다 불러서 사실상 군사 옵션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던데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그게 CNN에서는 바로 또 사실상 군사적 옵션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뭐 전력을 준비하고 있냐? 아니 그런 거 없다.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선제 타격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방전쟁이 아니고 핵전쟁 나는 거다. 그냥. 이거 우리 언론이 해야 될 분석인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속. 예.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이건 의미가 이렇고 실제로 군사적 옵션 전쟁은 안 나고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하고 미국은 이제 뻥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뻥튀기를 하고 그대로 막 미국 언론들은 그게 안 된다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진보는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지금 보수 매체입니다.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죠. 자, 또 있습니까?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에 이틀간 오슬로에서 북미 간의 1.5트랙 그러니까 방관 반민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별도의 비공개 미팅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북 제재 해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평화협정 체결. 지금은 6.25 때 정전협정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잠시 쉬는 거죠. 근데 무슨 70년간 이어지는 정전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북한은 자기들하고 상대할 수준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국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겨누고 있다.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공포감이 북한한테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게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제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회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정권과 여건이 되면 대화할 것이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화를 곧 있을 것만 같다라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몇 번 있었죠. 저는 이제 이 보수 매체 얘기 나왔길래 마무리를 해보자면 진보 진영은 간단해요. 전쟁 안 된다? 대화로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화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간단합니다. 로직이. 이거예요. 그 해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소용없다고 하는 이 보수 매체나 보수 진영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수 정권은 지난 10년간 미국이 했던 대로 다 했잖아요. 대북제도 다 하고. 대북제도 다 했는데 북한이 무너지기는커녕 경제가 더 나아졌어요, 최근에. 북한의 특수한 어떤 폐쇄 경제가 적응을 한 거죠. 강경당 외쳤는데 그러면 10년간 뭘 강경하겠습니까? 확성기를 튼 게 단데, 정말로. 그리고 한 게 없어요. 개성공단 문 닫은 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서 관계 개선됐나요? 북핵을 포기했나요? 그러니까 이 보수 매체의 북핵 해법은 동의하고 반대할 게 없어요. 미국에 맡기자 말고는 뭘 어쩌자는 건지가 없기 때문에. 하도 뉴스가 갑자기 쏟아지길래 브리핑도 관련해서 쏟아진 걸로 하고. 자,
이거 미국 뉴스 말고 없습니까? 미국 관련된 북한 뉴스 말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재판 소식이 있습니다. 유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핵심 증거 중에서 눈길이 가는 문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의 청와대 실시간 보고가 의심되는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달에 안종범 전 수석이 국회 출석 등을 대비해서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합니다.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첫 마필 구입 완료라고 적혀 있고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 6천 유로라는 액수도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수사 당시에 SS가 삼성 또는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이나 최순실 씨에게 삼성의 정치 지원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주시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선수 말을 얼마에 샀다는 걸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작은 화제는 SS 보고 SS가 삼성이냐 순실이냐 이거 아닙니까? 네.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당연히 삼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승마 관련 SS 보고 이게 이제 청와대 문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SS 로부터의 보고거나 혹은 SS에 대한 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주어 서술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최순실로 SS를 보면 보고 주체가 최순실이 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대포폰으로 통한다는 얘기 있었고 안종범을 거칠 이유가 없죠. 서로 최순실과 무슨 얘기를 해도 안종범 수석이 그걸 비서관을 시켜서 일부러 문서로 날릴 리가 없죠. 예. 네,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도요, 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16년 2월 1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독대가 있던 날 메모입니다. 이때 삼성의 요구사항이 SS라고 쓰여 있거든요. 삼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도 정황한, 백업 증거지만, 그러니까 SS를 순실로 해석하면 뭐 말이 안 되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안종범 수석이 철저히 숨기려고 했는데 그걸 네, 그렇죠. 그걸 뭐 비서관을 시켜서 일부러 문서로 만들고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필이면 시읒이 같아서 그런. 예. 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은 그렇게 했고 법정에서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말구입이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하니까 삼성이 말 사준 거 정유라한테 주는 것인지 알면서 뇌물인 줄 알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니까요. 이 문건이 청와대에 있다는 건 대통령이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거겠죠. 말구입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보고 안종범 수석은 거의 실시간이니까 삼성한테 확인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비서관에 정리시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드러낸 건 대통령이 삼성에게 말 사주라고 했고 정유라 특정해서 그걸 또 직접 스스로 대통령이 챙겼고 하는 뇌물의 증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그 흔적이 청와대 문건으로 남았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문건. 근데 고법에서 이제 삼성이 고법을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가 잊지 말라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제목 정도 한 몇 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8명의 댓글팀장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명한 교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정원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TF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 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을 200씩 몇 차례. 예, 2달 받았다라는 건데요. 영수증이 있다는 거죠? 네, 수령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물론 친한 국정원 직원이 사적으로 알려줬을 수 있죠. 네, 당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근데 이제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은 단순히 이름만 도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럼 실적 때문에 단순 허위 보고가 된 거죠. 그것도 뭐 징계 대상이긴 하겠지만 영수증이거든요. 돈이 사라졌,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결부되고 횡령이 되면 이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 뭐 퇴직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알려줬다는 건 서 교수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거를 서 교수는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내가 그렇게 명예를 도용했다고 알려주면 그게 공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러면 국정원 직원 내부 조사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한 게 국정원 내부에서 밝혀지고 덮인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 라고 알리는 셈이 되거든요. 국정원 직원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했고 그걸 밖에다 드러냄으로 해서 또다시 국정원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사적으로 미안했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중의 처벌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다는 게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히 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어차피 검찰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누군가는 손을 들고 내가 돈을 먹었다고 해야 되거나 내가 사인을 대신했다고 해야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억울함이 있다면 밝혀지겠고 예, 아니라면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 PD가 그만 끝내라고.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좋은데 제가 막 말 잘 나오는데 예. 이럴 땐 브리핑 길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